여름방학이 끝날 무렵 경상남도 하동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이지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이지은은 17살 고등학생으로 어머니의 재혼남이자 가정의 가장인 박민수와 함께 살고 있었다. 민수는 이지은의 친아버지는 아니었지만 거의 2년 동안 가족의 일원으로 지내왔다. 그는 키가 크고 듬직했으며 굳은 일손이 느껴지는 크고 강한 손을 가진 남자였다. 낡은 농기구를 고치거나 저녁마다 기타를 조율할 때면 그의 손이 얼마나 능숙한지 알 수 있었다. 그들이 살던 집은 낡은 한옥으로 마을 외곽의 작은 산골에 위치해 있었다. 그곳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람을 타고 흘러가는 듯한 비밀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장소였다. 이지은은 그날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했다. 7월의 뜨거운 햇살이 논밭 위로 내리쬐고 귀뚜라미 소리가 한여름의 열기를 조금이나마 식혀주던 목요일 오후였다. 어머니 김선영은 동네 장터에 나가 직접 만든 전통 자수와 매실청을 팔고 있었다. 민수는 농장 윗부분의 밭에서 고추 수확을 점검하러 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때는 집에 있었다. 이지은은 땡볕을 피해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녀의 방은 흰 황토벽에 작은 창문이 있어 안뜰의 담쟁이 덩굴이 창문을 타고 자라며 햇빛을 적당히 가려주었다. 린넨 커튼이 반쯤 닫혀 있었고 그녀는 침대에 반쯤 누운 채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그날 이지은은 머릿속으로 마을 빵집 아르바이트생 김지훈을 떠올리고 있었다. 지훈은 늘 수줍은 미소를 짓곤 했는데 검은 눈동자가 마치 먹물처럼 깊고 매력적이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그녀의 피부를 부드럽게 스치고 할머니가 직접 짠면 시트가 살갗에 닿는 감촉은 꿈과 현실이 뒤섞인 듯한 황홀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의 손은 저절로 움직이며 상상의 춤을 추고 있었다. 그 순간 나무 바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 그녀는 깜짝 놀랐다. 순식간에 이불을 몸에 휘가 맞지만 이미 늦었다. 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곳에는 민수가 서 있었다. 그의 어두운 눈동자는 언제나처럼 깊고 알 수 없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강렬하고 날카로웠다. 그 시선의 이지은은 마치 작은 벌새가 그물에 걸린 듯 작고 연약하게 느껴졌다. 얼굴이 빨개지며 귀가 뜨거워졌고 그녀는 이불을 몸에 단단히 감쌌다. 땅속으로 숨고 싶었다. 죄송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질 듯 작았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쾅 닫고는 방을 떠났다. 이지은은 다음 날쯤이면 이 일이 잊힐 거라 믿었다. 부끄럽고 어색한 해프닝 중 하나로 기억에서 지워질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민수는 그런 일이 절대 잊히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더 이상하게 다가왔고 기분 좋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 시선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다가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호기심과 어쩌면 약간의 설렘으로 변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민수의 시선이 평소보다 오래 머물러 있기도 하고 소금을 건네줄 때 살짝 손가락이 닿기도 했다. 전에는 없던 가까움이었다. 어느 날 오후 이지은이 청록색 수건으로 몸을 감싸고 샤워를 마친 뒤 복도에 나왔을 때 민수가 거기에 있었다. 오래된 참중나무로 만든 장식장 옆, 어머니가 집안의 작은 불상들을 모셔둔 곳이었다. 그의 표정은 알 수 없었다. 약간의 원망인지 아니면 억눌린 갈망인지 아마도 두 가지가 섞여 있었다. 젖은 곱슬머리가 어깨에 흘러내리고 그녀가 마루에 작은 물방울 자국을 남기며 방으로 향할 때 심장이 두근거렸다. 민수가 그녀를 따라오자 다리가 떨렸다. 그가 방 문턱을 넘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그냥 지나쳐서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약간의 실망감이 교차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마을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간 사이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저녁 노을빛이 황금빛으로 방을 물들이고 이지은은 옥타비오 파스시인의 시집을 읽고 있었다. 어머니가 항상 피우는 향초에서 나는 달콤하면서도 묵직한 향이 공간을 채웠다. 민수의 낮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가 조용히 방을 흔들었다. 우리
그때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그의 말에는 화가 아닌 거의 초대하는 듯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금지된 것을 너무 갖고 싶어 숨이 멎을 것 같은 적 있어. 민수가 그녀의 얼굴을 가로막는 머리칼 한 가닥을 조심스레 넘기며 물었다. 이지은의 손은 떨렸고 목은 바짝 말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수는 그녀를 서재로 안내했다. 그 방은 집 안 깊숙한 곳에 있었고 평소엔 거의 들여다보지 않는 곳이었다. 방 안은 삼나무 향과 오래된 책 냄새로 가득했고 민수가 늘 뿌리던 베티버 향수의 남성적이면서도 매혹적인 향기가 공간을 채웠다. 문이 살짝 닫히며 찰칵 소리가 나자 이지은은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란 걸 직감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민수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그의 큰 키가 그녀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들이 있어. 내가 보여줄게. 꼬마야.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지만 그녀의 온몸에 깊이 울려 퍼졌다. 민수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감 있었다. 그는 참을성, 몸과의 연결, 호흡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눈은 이지은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평온함을 전했다. 서재 창문으로는 노을빛이 주황빛과 보랏빛으로 물들인 채 들어왔다. 곧 그는 직접 가르치기 시작했다. 농사일로 거칠었던 그의 손은 놀랍도록 부드러웠다. 천천히 정확한 리듬과 압력을 알려주며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작은 요령들을 전수했다. 그 움직임은 마치 감각과 지시 사이의 조용한 춤 같았다. 이지은은 열심히 따라하며 배운 모든 동작을 머릿속에 새기려 애썼다. 흐릿한 빛 아래 하얀 린넨 블라우스가 살짝 비치는 그녀의 몸을 감싸 안으며 마치 옷까지도 배우고 싶어하는 듯했다. 그날 오후 이들은 경계를 넘었다. 거칠고 강렬하며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수업이 끝날 무렵 민수는 그녀의 목덜미에 따뜻한 순결을 불어넣으며 말했다. 천천히. 과정 자체를 즐겨. 그 말은 그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 후로 그들의 수업은 점점 더 강렬하고 빈번해졌다. 이제는 민수가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이지은이 얼마나 잘 배웠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이 되었다. 농장 구석구석, 그림자, 바람 소리까지도 그들의 비밀 수업 장소가 되었다.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날까봐 두려운 마음은 오히려 이 모든 것을 금기스럽고 매혹적으로 만들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친척집에 간 사이 고운 꽃자수가 수놓인 순면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자연스럽게 풀어내린 이지은은 부엌에서 자몽차를 만들고 있었다. 뒤에서 민수가 다가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를 나무 테이블 쪽으로 이끌었고 햇살이 쏟아지는 창가에서 그날의 수업이 시작되었다. 그날은 피부의 감각에 대해, 신경 하나하나가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배웠다. 그의 손가락이 팔과 목, 손을 스치며 전에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을 일깨웠다. 테이블 위의 자몽차 향도 그 긴장감과 어우러져 진동하는 듯했다. 그들의 수업은 일상 속 작은 디테일로까지 확대되었다. 민수는 특히 발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 그는 발이 영혼의 지도이며 몸의 긴장과 에너지가 모두 그곳에 모인다고 말했다. 긴 하루가 끝나면 그녀에게 발 마사지를 부탁했고 그 순간은 서로가 주고받는 교감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그의 발을 만지며 적당한 압력과 긴장을 풀어주는 법을 배웠고 민수는 그녀에게 마사지를 해주며 부드러운 손길로 그녀를 깊은 이완 상태로 이끌었다. 그들의 발 마사지는 마치 비밀어처럼 서로를 이해하는 소통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깊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젠 가르칠 게 없는 것 같아. 하지만 그는 틀렸다. 이지은에게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했다. 이 관계는 단순한 수업을 넘어 그녀의 중독이자 정체성이 되어버렸다. 매일 그의 손길과 눈빛을 갈망하며 자신도 몰랐던 비밀을 공유했다. 오랜 평화와 일상이었던 한옥은 이들의 은밀한 무대가 되어갔다. 어느 은빛 달이 시골 산마루에 떠오르는 밤, 고요한 밤의 부엌에서 둘은 마주했다. 창문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바깥 세상은 사라진 듯 온통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엄마가 깊이 잠든 덕분에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할 거야. 이지은은 속으로 다짐했다. 두 사람은 금기를 뚫고 서로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가벼운 면 잠옷을 입고 있었고 바닐라 향 샴푸와 민수의 남성적인 향수가 공존했다. 그날 밤 민수는 몸을 넘어 영혼까지 가르쳐 주었다. 천천히 리듬에 맞춰 손끝으로 그녀의 피부를 탐색하며 감각을 일깨웠다.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을 때 그 키스는 부드럽고도 격렬했다. 그의 큰 손은 리듬을 타며 움직였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운명은 비웃듯 문이 삐걱하며 열렸다. 그 순간 그들이 쌓아온 비밀의 성체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문턱에 선 사람은 바로 어머니 김선영이었다. 달빛에 희미하게 드러난 그녀의 모습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깊은 슬픔,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눈은 따뜻함 대신 차가운 빛을 발했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했다. 세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공기를 짓눌러 숨 막히게 했다. 민수는 그제야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굳어버렸고 이지은은 맥박이 귀에서 뛰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는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그 눈빛만으로 모든 진실을 드러냈다. 그녀는 발견했다. 우리가 숨기려 했던 진실을. 이제 가족은 절벽 끝에 서 있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이지은과 말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는 멀고 차가웠으며 이지은 자신이 낯선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죄책감은 괴물처럼 그녀를 갉아먹었고 어떻게 어머니와 다시 연결할지 몰랐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집은 침묵과 회피로 가득 찼다. 어머니는 최소한의 말만 했고 그 말 한마디마다 칼날처럼 이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이지은은 방에 틀어박히거나 농기를 걷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이 마치 자신의 이름을 속삭이는 듯했다. 어느 날 그녀가 과수원에서 레몬을 줍고 있을 때 민수가 나무 그늘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다가오지 않고 그윽한 눈빛만 보냈다. 해가 진 자국이 드러난 셔츠를 입고 부드러운 가죽 부츠가 흙을 밟는 소리가 조용했다. 그의 눈빛은 모든 걸 말해주었다. 후회는 없고 두 사람 모두가 그걸 알고 있었다. 일상이 거짓말처럼 변해가며 어머니와의 거리는 더욱 벌어졌다. 어느 폭우가 쏟아지던 밤, 어머니는 두통을 핑계로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이지은은 잠들지 못했다. 바람은 울부짖고 천둥은 낡은 한옥을 흔들었다. 거실로 내려갔을 때 민수가 난로 옆에 앉아 담요를 덮고 있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비쳤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 빛났고 손길은 부드러웠다. 민수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그녀를 초대했다. 이지은은 두려움보다 설렘이 앞서 앉았다. 그의 손은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등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 촉감은 전류처럼 온몸을 타고 흘렀다. 눈을 마주치자 그 속에서 오직 둘만 아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민수의 발을 조심스레 만지기 시작했다. 그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했다. 민수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그들은 말 없는 대화를 이어갔다. 비바람 속에서 그 순간은 깊은 친밀함으로 채워졌다. 면 잠옷은 두 번째 피부 같았고 그의 숨결과 향기가 그녀를 감쌌다. 그러나 문이 다시 삐걱이며 열렸다. 그 순간 시간은 멈췄다. 민수의 손길이 멈추고 이지은은 똑바로 서서 긴장했다. 어머니 김선영이 거실 문턱에 우뚝 서 있었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헐렁한 아이보리 실크 잠옷을 입었고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붉고 부어오른 눈동자는 깊은 슬픔과 체념으로 가득했다. 손엔 할머니가 선물한 진주 묵주를 꼭 쥐고 있었다. 그 침묵은 말보다 무거웠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지은은 구겨진 잠옷과 흐트러진 머리칼, 민수의 흔적이 남은 얼굴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묵주를 내려다보고 입술이 떨리며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집을 나갔다.
엄마. 이지은이 부르려 했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문 잠금 장치 소리와 멀어지는 발걸음만이 마지막 흔적이었다. 그날 이후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믿음과 사랑은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어머니의 침묵과 부재는 집안을 떠돌며 그녀를 괴롭혔다. 이지은은 죄책감에 몸부림쳤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그녀는 안개 속에 갇힌 듯했다. 해결책은 없었다. 산산조각 난 퍼즐 조각처럼 가족의 조화는 깨져버린 듯했다. 민수와 이지은은 거실에서 새벽빛이 희미하게 벽을 물들이는 가운데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 밤의 친밀감은 사라지고 냉혹한 현실만 남았다. 우리를 이끈 건 욕망인가? 아니면 파멸인가? 라는 질문만이 공기 중에 맴돌았다. 이 비극의 재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피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는 끝없는 죄책감과 되돌릴 수 없는 그림자 속에 갇혀야만 하는 걸까? 기지은은 배처럼 방향도 항구도 없는 거친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때였다. 현관문 밖에서 들려온 희미한 발걸음 소리. 그 소리의 주인은 누구일까? 그리고 앞으로 이 가족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은가? 이지은의 마음은 무거운 새벽 안개처럼 짙게 깔린 채 하동의 조용한 한옥에서 또 하루를 맞았다. 어머니 김선영이 떠난 그날 이후 집안은 마치 유령이 배회하는 듯한 정막에 휩싸였다. 그녀가 남긴 침묵은 무엇보다 무거웠고 이지은은 그 침묵 속에서 점점 자신을 잃어갔다. 민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집 안 곳곳은 그의 부재를 절절히 느끼게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지은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방 창문 너머로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한숨 섞인 바람결에 실려온 발자국 소리가 마루를 타고 은은히 들려왔다. 문득 그녀는 몸을 돌려 창밖을 내다보았다. 달빛은 구름에 가려 희미한 빛만을 뿌렸고 그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조심스레 움직이고 있었다. 누구세요? 이지은이 속삭이듯 물었다. 그림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다가왔다. 그리고 이내 얼굴이 드러났다. 그곳에는 마을에서 장터의 사내라 불리는 조아준이 있었다. 그는 낯선 존재였지만 어딘가 불길하면서도 이지은의 마음 한구석을 자극하는 묘한 매력을 풍겼다.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칠흑 같은 눈동자가 달빛에 반짝였다. 나는 너를 도우려 왔다. 하준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가 떠난 건 단순한 이별이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지은은 가슴이 요동쳤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도, 민수의 사라진 이유가 단순하지 않다는 말도 모두 혼란스러웠다. 왜 저를 도우려 하는 거죠? 그리고 민수 씨는 어디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준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건 곧 알게 될 거야. 하지만 먼저 내가 감춰온 비밀과 마주해야 해. 이지은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발걸음이 마치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마치 오래된 한복 자락처럼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긴 머리를 살랑거리게 했다. 그의 말은 마치 파도처럼 그녀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다.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됐니? 내 안에 숨어있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 말이야. 이지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짊어진 죄책감과 고통, 그리고 민수와의 금단의 관계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을 맞는 듯했다. 어둠 속에서 하준의 눈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 빛났고 그 빛은 이지은의 마음속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파고들었다. 그래, 준비됐어. 그녀는 작게 대답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준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내 길잡이가 되어줄게. 하지만 경고한다. 이 길은 쉽지 않아. 네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흔들릴 거야. 그 말과 함께 하준은 작은 상자를 꺼내 건넸다. 상자에는 고풍스러운 청동 열쇠가 들어 있었다. 이 열쇠는 너희 집 지하실 문을 여는 열쇠다.
그곳에는 민수가 남긴 흔적과 내가 찾아야 할 진실이 숨겨져 있어 이지은의 손에 열쇠가 닿는 순간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다. 모든 것이 달라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엄마가 그녀가 말을 잇지 못했다. 하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모든 것은 너희 가족과 이 마을에 숨겨진 과거와 연결되어 있어.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이지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 아래 그녀의 하얀 잠옷은 마치 은빛 비늘처럼 반짝였다. 그녀의 곱슬머리 사이로 한 줄기 바람이 지나갔다. 좋아. 내가 할게. 그녀의 목소리는 결의에 차 있었다. 그 순간 저 멀리 마을 산길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바람에 실려온 듯 은은했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발걸음이었다. 누군가가 이 모든 일의 끝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이지은은 알았다.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며 어둠 속에 감춰진 진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음을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은가? 여름이 끝나가던 어느 날 이지은은 한옥의 낡은 지하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 쥔 청동 열쇠가 차갑게 손끝을 스쳤고 심장은 두근거리며 마치 폭풍 속 배처럼 흔들렸다. 바람에 흩날리는 긴 곱슬머리가 얼굴을 살짝 가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었다. 지하실 문은 오랫동안 잠겨 있었고 집안 어른들도 거의 들어가지 않는 미지의 공간이었다. 어머니 김선영조차도 그곳에 발을 들인 적이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민수가 남긴 흔적을 찾기 위해 이지은은 두려움을 억누르고 문고리를 돌렸다. 딸깍,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습기 찬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지하실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창틀에 걸린 작은 등불이 희미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벽에는 먼지가 쌓인 오래된 사진들과 낡은 종이들이 붙어 있었다. 이지은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벽에 걸린 사진들을 하나씩 살폈다. 그 중에는 낯익은 얼굴도 있었다. 바로 어머니 김선영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다. 그런데 사진 속 그녀의 눈빛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다. 어딘가 불안하고 숨기려는 듯한 비밀스러운 빛이 담겨 있었다. 엄마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던 걸까? 그녀가 중얼거리는 순간 바닥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위에는 붉은색 글씨로 비밀이라고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손을 떨며 상자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몇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일기장은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질 정도로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고 편지들은 감정이 담뿍 담긴 글고들로 가득했다. 이지은은 일기장을 펼치며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다. 2020년 5월 12일 오늘 민수와 처음 만났다. 그는 나에게 따뜻함과 안정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함도 남겼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이지은은 민수와 어머니 사이에 숨겨진 이야기가 조금씩 드러나는 것을 느꼈다. 민수는 단순한 재혼남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 집과 마을에 얽힌 복잡한 과거를 품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과 배신, 그리고 용서가 얽힌 거대한 비밀이었다. 갑자기 바닥에서 쩍 소리가 났다. 이지은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움직였다. 누구세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아.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민수였다. 그는 어두운 얼굴에 미소를 띠며 한 손에 낡은 촛불을 들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어.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 없어. 민수는 이지은에게 다가와 일기장과 편지들을 건넸다. 이것들은 우리 가족의 진실이야. 그리고 너와 내가 함께 풀어야 할 이야기지. 이지은은 민수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후회와 결심, 그리고 깊은 슬픔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된 거죠? 그녀가 물었다. 민수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 집과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어.
사랑으로 시작된 비밀이 결국 파멸을 불러왔지. 우리가 겪는 일들은 그 전설의 연장선상에 있어 그 순간 지하실 문이 갑자기 쾅 닫히며 어둠이 짙게 깔렸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다. 바람이 불면서 촛불이 흔들렸고 벽에 걸린 그림자들이 춤을 추는 듯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그 어둠을 밝혀내는 거야.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지은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밖에서는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마치 하늘이 이들의 운명을 알리는 듯했다. 그리고 그 순간 지하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반짝임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 이들의 이야기는 어디로 향할까?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은가? 한여름밤, 하동의 고즈넉한 산골 한옥 지하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이지은과 민수는 낡은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오래된 일기장과 편지들을 펼쳐들었다. 빛은 흔들렸고 벽에 드리운 그림자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꿈틀거렸다. 민수 씨,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된 거죠? 이지은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겁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무거운 어깨를 한번 펴고 입을 열었다. 이 집과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 달빛 아래 맹세라고 불리는 이야기지. 이 마을의 옛 주인들이 서로에게 했던 금지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불러온 비극이야. 이지은은 고개를 갸웃했다. 금지된 약속이라니. 민수가 손가락으로 낡은 일기장 페이지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그 약속은 사랑과 배신, 그리고 복수로 얽혀 있어. 오랜 세월 동안 숨겨져 왔지만 그 그림자가 아직도 우리 가족을 따라다니고 있어. 그 순간 바람이 갑자기 지하실 창문을 흔들었고 촛불은 깜빡이며 어두운 그림자를 더욱 왜곡시켰다. 이지은은 몸을 움츠렸다. 민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런데 왜 민수 씨는 갑자기 사라졌던 거죠? 저를 두고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내가 사라진 건 도망친 게 아니야. 그 속에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려 했던 거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위험이 따랐고 너를 지키기 위해 멀리 있어야 했다. 이지은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다. 분노, 슬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애틋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녀가 목소리를 떨며 물었다. 민수가 천천히 일어섰다. 먼저 이 집 지하실 깊은 곳에 숨겨진 방을 찾아야 해. 그 안에 우리가 찾아야 할 단서가 있어. 이지은도 일어섰다. 둘은 촛불을 들고 지하실 한쪽 구석으로 향했다. 벽돌과 나무가 뒤엉킨 어두운 공간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금속 물체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저거 봐요. 숨겨진 문 같아요. 이지은이 외쳤다. 민수가 재빨리 다가가 손잡이를 잡았다. 문은 무겁게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 너머로 좁고 긴 계단이 나타났다. 계단 끝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희미한 빗줄기가 아래층에서 새어나왔다. 어쩐지 이 집이 무슨 비밀을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니. 이지은은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두 사람은 조심스레 계단을 내려갔다. 아래층은 예상보다 넓었고 벽에는 오래된 그림과 낡은 책들이 가득했다. 공간 중앙에는 낡은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오래된 사진첩과 두꺼운 노트가 있었다. 이지은은 사진첩을 펼쳤다. 그 안에는 젊은 김선영과 낯선 남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민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민수 씨, 저 남자는 누구죠? 그녀가 물었다. 민수가 깊은 눈빛으로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아버지 친구였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과거를 뒤흔든 인물이기도 하지. 이지은은 숨을 죽이고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우리는 달빛 아래에서 맹세했다.
이 맹세는 우리를 묶었고 파멸로 이끌었다. 바로 그때 지하실 문이 갑자기 쾅 닫히는 소리가 났다. 두 사람은 동시에 몸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형체 하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너희, 아직도 그 비밀을 파헤치려 하는구나. 낯선 남자의 음성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이지은은 민수 손을 꼭 잡았다. 두려움과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결심이 그녀의 눈에 빛났다. 우리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남자는 어둡게 웃으며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바깥에서는 천둥이 요란하게 울렸고 고요했던 마을은 마치 거대한 순결을 고르는 듯했다. 이지은과 민수, 그리고 그 낯선 남자 사이의 감도는 긴장감은 하동의 밤을 더욱 깊고 어둡게 만들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은가? 하동의 여름밤은 끝없이 이어지는 듯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격렬한 긴장감이 숨겨져 있었다. 지하실에 갇힌 이지은과 민수, 그리고 그 낯선 남자 사이에는 마치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넌 누구야? 이지은이 목소리를 떨며 물었다. 그녀는 민수의 손을 꽉 쥐고 있었지만 동시에 낯선 남자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에 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낯선 남자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걸어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이 새긴 깊은 주름과 오래된 상처가 어우러져 있었다. 나는 이 마을의 과거를 지키는 자, 조태수다. 그리고 너희가 파헤치려 하는 비밀을 오랫동안 감춰왔다. 민수가 이지은에게 속삭였다. 태수 씨는 우리 가족과 마을을 뒤흔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그와 마주하는 건 위험하지만 피할 수 없다. 이지은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어. 그게 아무리 아파도 피할 수 없다면 마주할 뿐이야. 조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좋다. 그러면 내가 말해주마. 하지만 진실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울 것이다. 그는 손을 뻗어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노트를 집어들었다. 이 노트에는 이 마을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과 그 배후에 숨겨진 음모가 기록되어 있다. 너희 가족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도 포함되어 있지. 이지은은 노트를 받아들며 페이지를 넘겼다. 오래된 글씨체와 낡은 종이가 그녀의 손끝에서 부서질 듯했다. 글 속에는 마을 주민들의 이름, 날짜,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암호 같은 문장들이 가득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이지은이 물었다. 민수가 그녀 옆에 다가와 말했다. 우린 해석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전에 이 마을에 숨겨진 또 다른 장소를 찾아야 해. 그곳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질 거야. 조태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 장소는 위험하다. 너희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돌아가라. 하지만 이지은은 단호했다. 돌아갈 수 없어. 이미 너무 많은 걸 알았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세 사람은 촛불을 끄고 지하실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 산 너머에서는 천둥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이지은은 민수와 조태수 사이에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비밀을 끝까지 밝혀내고 우리 가족과 마을의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 그 순간 멀리서 낡은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마을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조명이 깜빡이며 다가오는 그 차 안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 있음을 암시했다. 그리고 이지은의 귓가에 누군가 속삭이는 듯했다. 준비됐나? 지은아. 이건 시작에 불과해. 하동의 여름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은가?